1. 오늘은 팔공산이 참 기분 좋다 아입니까? 팔공산은 하루에도 5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과 저는 그 얼굴들을 한날의 시간 속에 겹쳐서 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팔공산을 산으로만 혹은 사찰로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어쩐지 빈 구석이 남았죠. 오르고 보고 먹고 쉬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아직 안 본 것 같은 기분. 오늘은 그 빈 구석을 메우는 길을 엽니다. 불교 문화, 자연, 역사, 힐링 먹거리. 5코스를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서 완주하는 방법과 누락되기 쉬운 숨은 포인트를 차례로 드립니다. 이날의 결말은 단순한 완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팔공산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눈으로 본 웅장함 아래 손끝에 남는 질감, 물 위에 비친 현재의 뒤로 조용히 겹쳐 흐르는 시간의 잔상, 길과 성곽이 몸의 리듬으로 남긴 기억, 숲과 종소리가 마음을 정리하는 템포, 흙이 건네는 달콤하고 시원한 한 입. 저마다의 얼굴이 서로를 이어주고 하루의 체온과 박자를 맞춥니다. 먼저 근거를 깔죠. 팔공산은 연중 내내 사랑받지만 다수는 단일 코스만 소비합니다. 그러니 만족감이 절정까지 오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전의 빛과 오후의 그림자, 평지의 호흡과 능선의 바람, 물가의 저역과 사찰의 잔향을 순환 동선으로 묶어 체력 부담을 낮추면서 감각 보상을 높입니다. 이 루트는 한 번 더 가야지를 지금 끝내자로 바꾸는 설계입니다. 미스터리 루프의 시드를 처음부터 심어둡니다. 하나는 바위의 얼굴 아래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익숙한 얼굴을 보는 순간 목선의 얕은 균열과 손끝에 닿는 온기를 놓치곤 하죠. 다른 하나는 반곡지의 수면에 비친 숲 그림자입니다. 햇빛이 구름 뒤로 숨을 때 1, 2초 남는 잔상, 그 겹침을 잡으면 과거와 현재가 같은 물 위에서 순서를 바꿉니다. 이 두 비밀은 여정의 중반과 말미에 각각 해수됩니다. 오늘의 하루 일정 요약입니다. 아침에는 불교 문화 라인으로 몸과 마음의 호흡을 맞춥니다. 정오 무렵 자연등산 라인에서 바람과 빛을 받고 오후에 역사문화 라인에서 길과 성곽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황혼에는 힐링자연 라인으로 속도를 늦추고 저녁에는 농산물 체험과 계곡 캠핑으로 흙의 선물을 받습니다. 어디서 오래 머물고 싶은지 당신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지막에 제 선택을 공개하겠습니다. 2. 해시태그 불교 문화 라인을 시작합니다. 동화사, 갓바위, 부인사 세 곳의 결을 한 호흡에 묶습니다. 동화사에 들어서면 먼저 공기의 두께가 바뀝니다. 새벽과 아침의 경계에서 법고가 울리면 둔탁한 소리가 기둥과 처마를 부딪혀 놀랍도록 부드럽게 흩어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을 귀가 아니라 몸으로 듣기 위해서는 멈춰 서야 합니다. 8초만. 움직이지 않는 화면과 서늘한 공기, 그리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빛. 이 8초가 아침의 심박을 정리합니다. 대웅전 앞 돌계단은 많은 발걸음으로 비단같이 매끈해졌습니다. 발을 올릴 때마다 표면이 조금씩 다른 마찰을 줍니다. 이 질감은 시간의 냄새입니다. 오래 닦인 목재 향과 옷의 기름기, 손때가 만들어낸 얇은 막, 햇살이 비스듬히 닿을 때만 보이는 미세한 반짝임. 동화사의 장엄함은 눈앞의 크기가 아니라 손끝이 기억하는 온도에서 완성됩니다. 자막으로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눈의 장엄함 아래 손끝의 기억. 갓바위로 오르는 길은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듬을 잡으면 호흡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막에서는 발 뒤꿈치를 조금 더 느리게 내리고 평지에서는 발목을 원으로 한번 돌립니다. 화면에는 굳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바위와 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얇게 깔아 시청자가 자기 템포를 찾도록 돕습니다. 정상 가까이에서 멈추지 말고 얼굴 앞에 어둠을 지나 목선으로 손을 가져가세요. 얕고 길게 뻗은 균열의 결이 손끝에서 살아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의 단서를 대사로 심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시선을 빼앗겨 가장 중요한 감각을 놓칩니다.
얼굴 아래 목과 어깨, 그리고 당신의 손. 비가 그친 다음 햇볕이 바위를 데우면 한낮의 바위는 미세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온기를 갖습니다. 그 온기 위에 소원이 얹히고 바람이 그것을 조용히 가져갑니다. 일출은 드라마틱하게 찍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고정하고 화면의 움직임을 빛에 맡깁니다. 사람의 심박은 이 정적에서 내려갑니다. 부인사로 내려가면 세계의 질감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고려 불화의 붉은 빛은 경고가 아니라 보호의 빛으로 쓰입니다. 오래된 오해를 한 줄로 풀어줍니다. 붉은 빛의 가장자리와 검은 선 사이에서 금박은 노랗게만 반짝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들어온 빛이 금박 위에 얇은 안료에 닿으면 약간 녹색으로 보입니다. 실제보다 더 진한 색이라는 착시가 일어나죠. 이 순간은 눈의 피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 빛을 본 후에 반드시 회색 나무결 화면으로 눈을 쉬게 합니다. 발레를 짧고 분명하게 넣습니다. 이 라인을 역방향으로 타면 오전 햇살과 사찰 내부의 그림자가 겹쳐 시니어에게 눈의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최적 루트는 해 뜨는 방향 실내의 어둠 야외 암석 순환입니다. 자막은 한 줄. 빛그늘 바위 온기. 여기까지가 불교 문화 라인의 호흡. 마지막 문장은 속삭이듯 던집니다. 오늘의 기도는 얼굴이 아니라 손끝에 남습니다. 3. 해시태그자 연등산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비로봉으로 오르는 동안 우리는 창을 프레임으로 사용합니다. 화면 상단에 유리창 프레임을 걸어 지붕처럼 만들면 머리가 안정됩니다. 고소공포가 있는 분도 시선이 내려가면서 호흡이 가벼워집니다. 구름 그림자가 산 사면을 스쳐갈 때 잠깐 산이 움직이는 착시를 느낍니다. 이 착시는 화면의 생동감을 즉시 높입니다. 굳이 빠르게 돌지 않아도 빛과 그림자가 산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정상에 서면 첫 20초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의 저역을 얇게 깔고 산줄기의 라인을 따라 카메라를 천천히 오른쪽으로만 돌립니다. 왼쪽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뇌가 방향을 잡고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화면에는 해발 1192m 한 줄만 놓습니다. 숫자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고도의 사실보다 고도의 감각입니다. 발바닥이 바위의 미세한 요철을 기억하고 무릎은 바람의 저항을 기억합니다. 하산은 체력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이 오르막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산이 관절에 더 옵니다. 케이블카 하산 후에는 평지 짧은 오르막 물가 순서로 근육을 풀고 관절을 쉬게 합니다. 파괴 계곡으로 가는 길에서 빛의 각도를 잡습니다. 오전에 햇빛이 수면에 반사될 때 물결이 은색으로 변하는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카메라를 낮게 거의 물 표면과 같은 높이에 놓고 12초를 기록합니다. 물은 그 순간 빛이 됩니다. 파괴 계곡의 물소리는 늘 잔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속을 깨야 합니다. 12초마다 아주 짧게 끊어 다시 이어 붙입니다. 시청자의 뇌는 새로 고침을 갈망합니다. 물소리의 리듬이 둥둥 저역을 만들면 한 장의 화면도 호흡을 합니다. 바위의 넓은 면에 햇빛이 비키면 물속 그림자가 장식처럼 움직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의 냄새가 한 번에 떠오릅니다. 여기서 미니 클라이맥스를 조용히 심습니다. 말없이 물결과 바위 그리고 고요. 자연 라인의 마지막 한 줄은 산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줍니다. 바람과 빛. 바람은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빛은 눈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장면 안에서 겹치는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 느림이 오늘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줍니다. 4. 해시태그 역사문화 라인입니다. 한티제와 가산산성, 은혜사. 길과 성곽, 그리고 정숙의 구조를 차례로 마주합니다. 한티제의 돌길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먼저 압력을 읽습니다. 돌 사이의 높낮이는 불규칙하지만 리듬은 일정합니다. 이 리듬이 몸의 노래를 만듭니다.
옛 상인들이 발걸음을 맞춰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 그건 단순한 흥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길은 몸의 시간을 지키는 장치였죠. 비가 내리는 날 한티제 돌길은 놀랍게도 덜 미끄럽다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래 밟힌 돌의 표면 마찰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굳이 과학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젖은 돌 위를 천천히 걷는 신발 밑창의 소리만 가까이 담습니다. 이 소리는 시청자의 귀 속에서 발바닥의 감각을 흉내냅니다. 길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이어붙이는 기억입니다. 한 줄 정리. 길은 몸의 리듬을 보존한다. 가산산성에 오르면 성곽의 손맛을 배우게 됩니다. 벽을 손으로 만지면 냉기가 아니라 미세한 뜨거움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 태양이 데운 열이 틈 사이에 머뭅니다. 전투의 물성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돌을 던지던 자리의 바닥은 이상할 정도로 평평합니다. 발의 미끄러짐을 줄이기 위한 설계였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성곽 위에서는 아래를 보지 말고 옆을 보세요. 산줄기와 성벽 라인이 평행을 이루는 순간 몸의 균형감이 되찾아집니다. 은혜사로 내려가면 정숙의 구조가 시작됩니다. 본당의 좌우 틈 바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얇은 바람 덕분에 소리가 머뭅니다. 종소리가 쇳소리로 시작해 목재 같은 둔탁함으로 끝나면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국보급 불상 앞에서는 고개를 들기 전에 턱을 살짝 당겨 수평을 맞춥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면 높이의 압력이 덜합니다. 불상은 크기보다 시간이 무겁습니다. 발레를 여기에 놓습니다. 은혜사 내부는 오후 늦은 역광에서 세부가 물감처럼 퍼져 보입니다. 너무 늦게 들어서면 눈에 피로가 올라갑니다. 한티제 가산산성 은혜사 라인은 정오 전후에 낮은 태양이 가장 적합합니다. 길과 성곽, 정숙의 구조. 세 요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하루를 다룹니다. 길은 리듬, 성곽은 균형, 사찰은 호흡.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오후의 시간은 고요하게 늘어납니다. 5. 해시태그 힐링자연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자연휴양림과 방곡지, 송림사. 이 구간은 빠르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숲은 느린 사람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삼림역의 핵심은 숨의 길이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면 향은 뒤늦게 들어옵니다. 급하게 들이마시면 향을 놓칩니다. 나무 껍질에 손을 대면 처음엔 거칠게 느껴지지만 3, 4초 후에 아주 미세한 진동 같은 감각이 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 때 표면이 얇게 떨립니다. 숲은 소리보다 떨림으로 당신을 만집니다. 휴식 좌석을 고르는 요령은 간단하지만 실용적입니다. 통나무 벤치의 차가운 면에 먼저 앉았다가 5초 뒤에 따뜻해지면 그 벤치는 건강합니다. 습기가 낮다는 신호죠. 무릎은 이런 자리에서 덜 굳습니다. 화면에는 벤치의 나무개를 크게 잡고 바람이 지나가며 햇빛이 얼룩처럼 이동하는 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이동하는 빛은 시청자의 눈을 쉬게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착합니다. 착한 화면은 오래 봅니다. 반곡지에 이르면 수면의 비밀을 해소합니다. 해가 구름 뒤로 숨어드는 짧은 순간 물 위에는 현재가 아닌 무늬가 남습니다. 잔상입니다. 이 잔상이 숲의 과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결이 펼쳐둔 시간의 겹침. 자막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물 위에서 겹친다. 여기서는 말 대신 정적을 보여줍니다. 물바람 새소리,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 30초가 지나면 댓글창이 조용해지고 끝에 잘 쉬었습니다 같은 문장이 올라옵니다. 이 구간은 시니어 시청자의 체류 시간을 붙잡는 핵심입니다. 송림사에서는 명상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귀에 걸린 소리 하나만 선택합니다. 바람, 종, 새. 그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길이를 가늠합니다. 1분이면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종소리는 쇳소리지만 끝맛이 목재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완전한 무음은 오히려 불안합니다.
얕은 환경음 숲의 바탕 소리를 유지합니다. 이 라인의 마지막 문장. 정적은 마음의 계측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의 길이를 잴 수 있었습니다. 6. 해시태그 농산물 체험 캠핑 라인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신령 계곡은 소리로 먼저 다가옵니다. 바위 사이로 빠져나오는 물의 저역이 둥하고 깔립니다. 텐트를 치는 위치는 물 가까이의 낭만과 체온의 현실 사이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작은 돌이 많은 곳은 바닥 공기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랜턴은 얼굴에서 1.5m 떨어뜨려야 그림자 주름이 사라지고 표정이 온화해집니다. 이 거리 하나로 밤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이제 흙의 선물을 받습니다. 사과의 겉껍질에는 사선의 얇은 망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가 선명하면 신맛이 살아있고 달콤함이 과하지 않습니다. 포도는 송이 끝 알맹이를 먼저 맛보세요. 끝이 달면 전체가 균일합니다. 복숭아는 눌렀을 때 즉시 들어가면 너무 익었습니다. 0.5초 지체 후 들어가는 감이 좋습니다. 참외의 줄무늬 경계가 선명할수록 식감이 또렷하고 미나리는 줄기 외피가 유리처럼 반짝일 때 수분이 충분합니다. 씹는 순간 탁 하고 끊깁니다. 소리에 콤보를 씁니다. 저역 물소리 위에 과일 한 입의 바삭함을 얻습니다. 한순간 화면이 맛있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댓글이 늘어납니다. 오늘 하루 중 당신의 시간은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물렀나요? 불교의 손끝, 산의 바람과 빛, 길과 성곽의 리듬, 숲과 수면의 정적, 혹은 흙의 달콤함. 당신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저는 방곡지의 기다림에 머물렀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하늘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별은 늘 있었지만 우리가 늦게 보았을 뿐입니다. 계곡의 공기는 얼굴과 손을 시원하게 만들고 하루가 고요히 정리됩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팔공산의 밤을 걷습니다. 빛과 소리가 뒤집히는 심야 루트를 따라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빠집니다. 한 줄로 연결된 길은 밤에 더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당신의 두 번째 비밀을 찾으러 갑니다. 7. 해시태그 오늘 하루 804는 5가지 얼굴로 우리를 만났습니다. 눈의 장엄함 아래 손끝에 기억이 남았고 물 위에서는 시간이 겹쳐 흘렀습니다. 길은 몸의 리듬을 보존했고 성곽은 균형을 되찾아 주었으며 사찰은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숲은 떨림으로 우리를 만졌고 종소리는 쇳소리로 시작해 목재의 둔탁함으로 끝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흙의 선물은 달콤하고 시원한 한 입으로 밤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오늘 익숙한 팔공산 안에서 낯선 감각들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바위의 얼굴 아래 목선의 균열, 손끝의 얕은 온기, 방곡지 수면의 잔상, 돌길의 마찰과 성곽의 평행 라인, 나무 껍질의 미세한 떨림과 벤치의 건조한 온기, 물소리의 저역과 과일의 바삭함. 이 모든 것이 하루의 박자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 않았고 길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다음 편은 팔공산의 심야 코스입니다. 낮과 밤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우리는 빛과 소리를 뒤집고 같은 길을 다른 박자로 지나갑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만나러 갑시다. 당신과 저는 오늘 한 번의 완주로 5가지 얼굴을 새로 기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떠오를 얼굴은 오늘 손끝에 남은 온기와 함께 돌아올 겁니다. 2. 해시태그 불교 문화 라인. 팔공산의 아침은 언제나 불교 문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동화사에 들어서면 공기의 두께가 바뀝니다. 새벽과 아침의 경계에서 법고가 울리면 둔탁한 소리가 기둥과 처마를 부딪혀 놀랍도록 부드럽게 흩어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을 귀가 아니라 몸으로 듣기 위해서는 멈춰 서야 합니다. 8초만. 움직이지 않는 화면과 서늘한 공기, 그리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빛. 이 8초가 아침의 심박을 정리합니다. 대웅전 앞 돌계단은 많은 발걸음으로 비단같이 매끈해졌습니다. 발을 올릴 때마다 표면이 조금씩 다른 마찰을 줍니다.
이 질감은 시간의 냄새입니다. 오래 닦인 목재 향과 옷의 기름기, 손때가 만들어낸 얇은 막, 햇살이 비스듬히 닿을 때만 보이는 미세한 반짝임. 동화사의 장엄함은 눈앞의 크기가 아니라 손끝이 기억하는 온도에서 완성됩니다. 자막으로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눈의 장엄함 아래 손끝의 기억. 갓바위로 오르는 길은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듬을 잡으면 호흡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막에서는 발뒤꿈치를 조금 더 느리게 내리고 평지에서는 발목을 원으로 한번 돌립니다. 화면에는 굳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바위와 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얇게 깔아 시청자가 자기 템포를 찾도록 돕습니다. 정상 가까이에서 멈추지 말고 얼굴 앞에 어둠을 지나 목선으로 손을 가져가세요. 얕고 길게 뻗은 균열의 결이 손끝에서 살아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밀의 단서를 대사로 심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시선을 빼앗겨 가장 중요한 감각을 놓칩니다. 얼굴 아래 목과 어깨, 그리고 당신의 손. 비가 그친 다음 햇볕이 바위를 데우면 한낮의 바위는 미세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온기를 갖습니다. 그 온기 위에 소원이 얹히고 바람이 그것을 조용히 가져갑니다. 일출은 드라마틱하게 찍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고정하고 화면의 움직임을 빛에 맡깁니다. 사람의 심박은 이 정적에서 내려갑니다. 부인사로 내려가면 세계의 질감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고려 불화의 붉은 빛은 경고가 아니라 보호의 빛으로 쓰입니다. 오래된 오해를 한 줄로 풀어줍니다. 붉은 빛의 가장자리와 검은 선 사이에서 금박은 노랗게만 반짝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들어온 빛이 금박 위에 얇은 안료에 닿으면 약간 녹색으로 보입니다. 실제보다 더 진한 색이라는 착시가 일어나죠. 이 순간은 눈의 피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 빛을 본 후에 반드시 회색 나무결 화면으로 눈을 쉬게 합니다. 발레를 짧고 분명하게 넣습니다. 이 라인을 역방향으로 타면 오전 햇살과 사찰 내부의 그림자가 겹쳐 시니어에게 눈의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최적 루트는 해 뜨는 방향 실내의 어둠 야외 암석 순환입니다. 자막은 한 줄. 빛그늘 바위 온기. 여기까지가 불교 문화 라인의 호흡. 마지막 문장은 속삭이듯 던집니다. 오늘의 기도는 얼굴이 아니라 손끝에 남습니다. 3. 해시태그자 연등산 라인. 케이블카를 타고 비로봉으로 오르는 동안 우리는 창을 프레임으로 사용합니다. 화면 상단에 유리창 프레임을 걸어 지붕처럼 만들면 머리가 안정됩니다. 고소공포가 있는 분도 시선이 내려가면서 호흡이 가벼워집니다. 구름 그림자가 산 사면을 스쳐갈 때 잠깐 산이 움직이는 착시를 느낍니다. 이 착시는 화면의 생동감을 즉시 높입니다. 굳이 빠르게 돌지 않아도 빛과 그림자가 산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정상에 서면 첫 20초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의 저역을 얇게 깔고 산줄기의 라인을 따라 카메라를 천천히 오른쪽으로만 돌립니다. 왼쪽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뇌가 방향을 잡고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화면에는 해발 1192m 한 줄만 놓습니다. 숫자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고도의 사실보다 고도의 감각입니다. 발바닥이 바위의 미세한 요철을 기억하고 무릎은 바람의 저항을 기억합니다. 하산은 체력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이 오르막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산이 관절에 더 옵니다. 케이블카 하산 후에는 평지 짧은 오르막 물가 순서로 근육을 풀고 관절을 쉬게 합니다. 파괴 계곡으로 가는 길에서 빛의 각도를 잡습니다. 오전에 햇빛이 수면에 반사될 때 물결이 은색으로 변하는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카메라를 낮게 거의 물 표면과 같은 높이에 놓고 12초를 기록합니다. 물은 그 순간 빛이 됩니다. 파괴 계곡의 물소리는 늘 잔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속을 깨야 합니다. 8에서 12초마다 아주 짧게 끊어 다시 이어 붙입니다. 시청자의 뇌는 새로 고침을 갈망합니다. 물소리의 리듬이 둥둥 저역을 만들면 한 장의 화면도 호흡을 합니다.
바위의 넓은 면에 햇빛이 비키면 물속 그림자가 장식처럼 움직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의 냄새가 한 번에 떠오릅니다. 여기서 미니 클라이맥스를 조용히 심습니다. 말없이 물결과 바위 그리고 고요. 자연 라인의 마지막 한 줄은 산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은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줍니다. 바람과 빛. 바람은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빛은 눈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장면 안에서 겹치는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 느림이 오늘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줍니다. 4. 해시태그 역사문화 라인. 팔공산의 오후는 역사와 문화의 무대입니다. 한티제, 가산산성, 은혜사. 세 곳은 서로 다른 시대의 기억을 품고 있지만 같은 산줄기 위에서 이어집니다. 한티제의 돌길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발바닥이 먼저 압력을 읽습니다. 돌 사이에 높낮이는 불규칙하지만 리듬은 일정합니다. 이 리듬이 몸의 노래를 만듭니다. 옛 상인들이 발걸음을 맞춰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 그건 단순한 흥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길은 몸의 시간을 지키는 장치였죠. 비가 내리는 날 한티제 돌길은 놀랍게도 덜 미끄럽다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래 밟힌 돌의 표면 마찰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젖은 돌 위를 천천히 걷는 신발 밑창의 소리만 가까이 담습니다. 이 소리는 시청자의 귀 속에서 발바닥의 감각을 흉내냅니다. 길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이어붙이는 기억입니다. 가산산성에 오르면 성곽의 손맛을 배우게 됩니다. 벽을 손으로 만지면 냉기가 아니라 미세한 뜨거움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낮 동안 태양이 데운 열이 틈 사이에 머뭅니다. 전투의 물성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돌을 던지던 자리의 바닥은 이상할 정도로 평평합니다. 발의 미끄러짐을 줄이기 위한 설계였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성곽 위에서는 아래를 보지 말고 옆을 보세요. 산줄기와 성벽 라인이 평행을 이루는 순간 몸의 균형감이 되찾아집니다. 은혜사로 내려가면 정숙의 구조가 시작됩니다. 본당의 좌우 틈 바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얇은 바람 덕분에 소리가 머뭅니다. 종소리가 쇳소리로 시작해 목재 같은 둔탁함으로 끝나면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국보급 불상 앞에서는 고개를 들기 전에 턱을 살짝 당겨 수평을 맞춥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면 높이의 압력이 덜합니다. 불상은 크기보다 시간이 무겁습니다. 발레를 여기에 놓습니다. 은혜사 내부는 오후 늦은 역광에서 세부가 물감처럼 퍼져 보입니다. 너무 늦게 들어서면 눈의 피로가 올라갑니다. 한티제 가산산성 은혜사 라인은 정오 전후의 낮은 태양이 가장 적합합니다. 길과 성곽, 정숙의 구조. 세 요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하루를 다룹니다. 길은 리듬, 성곽은 균형, 사찰은 호흡.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오후의 시간은 고요하게 늘어납니다. 5. 해시태그 힐링 자연 라인. 황혼이 다가오면 힐링과 자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연 휴양림과 방곡지, 송림사. 이 구간은 빠르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숲은 느린 사람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삼림역의 핵심은 숨의 길이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면 향은 뒤늦게 들어옵니다. 급하게 들이마시면 향을 놓칩니다. 나무 껍질에 손을 대면 처음엔 거칠게 느껴지지만 3, 4초 후에 아주 미세한 진동 같은 감각이 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 때 표면이 얇게 떨립니다. 숲은 소리보다 떨림으로 당신을 만집니다. 휴식 좌석을 고르는 요령은 간단하지만 실용적입니다. 통나무 벤치의 차가운 면에 먼저 앉았다가 5초 뒤에 따뜻해지면 그 벤치는 건강합니다. 습기가 낮다는 신호죠. 무릎은 이런 자리에서 덜 굳습니다. 화면에는 벤치의 나무결을 크게 잡고 바람이 지나가며 햇빛이 얼룩처럼 이동하는 모습을 따라갑니다. 이 이동하는 빛은 시청자의 눈을 쉬게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착합니다. 착한 화면은 오래 봅니다. 반곡지에 이르면 수면의 비밀을 해소합니다.
해가 구름 뒤로 숨어드는 짧은 순간 물 위에는 현재가 아닌 무늬가 남습니다. 잔상입니다. 이 잔상이 숲의 과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결이 펼쳐둔 시간의 겹침. 자막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물 위에서 겹친다. 여기서는 말 대신 정적을 보여줍니다. 물바람 새소리,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 30초가 지나면 댓글창이 조용해지고 끝에 잘 쉬었습니다 같은 문장이 올라옵니다. 이 구간은 시니어 시청자의 체류 시간을 붙잡는 핵심입니다. 속림사에서는 명상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귀에 걸린 소리 하나만 선택합니다. 바람, 종, 새. 그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길이를 가늠합니다. 1분이면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종소리는 쇳소리지만 끝맛이 목재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완전한 무음은 오히려 불안합니다. 얕은 환경음 숲의 바탕 소리를 유지합니다. 이 라인의 마지막 문장. 정적은 마음의 계측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의 길이를 잴 수 있었습니다. 6. 해시태그 농산물 체험 캠핑 라인. 저녁이 다가오면 804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바로 흙과 물,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농산물 체험입니다. 신령 계곡은 소리로 먼저 다가옵니다. 바위 사이로 빠져나오는 물의 저역이 둥하고 깔리며 텐트를 치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물 가까이의 낭만과 체온의 현실 사이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작은 돌이 많은 곳은 바닥 공기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이곳이 바로 캠핑의 최적지입니다. 랜턴은 얼굴에서 1.5m 떨어뜨려야 그림자 주름이 사라지고 표정이 온화해집니다. 이 거리 하나로 밤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불빛이 너무 가까우면 그림자가 깊어져 피곤해 보이고 너무 멀면 얼굴이 흐려집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빛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제 흙의 선물을 받습니다. 사과의 겉껍질에는 사선의 얇은 망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가 선명하면 신맛이 살아있고 달콤함이 과하지 않습니다. 포도는 송이 끝 알맹이를 먼저 맛보세요. 끝이 달면 전체가 균일합니다. 복숭아는 눌렀을 때 즉시 들어가면 너무 익었습니다. 0.5초 지체 후 들어가는 감이 좋습니다. 참외의 줄무늬 경계가 선명할수록 식감이 또렷하고 미나리는 줄기 외피가 유리처럼 반짝일 때 수분이 충분합니다. 씹는 순간 탁 하고 끊깁니다. 소리에 콤보를 씁니다. 저역 물소리 위에 과일 한 입의 바삭함을 얻습니다. 한순간 화면이 맛있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댓글이 늘어납니다. 오늘 하루 중 당신의 시간은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물렀나요? 불교의 손끝, 산의 바람과 빛, 길과 성곽의 리듬, 숲과 수면의 정적, 혹은 흙의 달콤함. 당신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저는 방곡지의 기다림에 머물렀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하늘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별은 늘 있었지만 우리가 늦게 보았을 뿐입니다. 계곡의 공기는 얼굴과 손을 시원하게 만들고 하루가 고요히 정리됩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팔공산의 밤을 걷습니다. 빛과 소리가 뒤집히는 심야 루트를 따라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빠집니다. 한 줄로 연결된 길은 밤에 더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당신의 두 번째 비밀을 찾으러 갑니다. 7. 해시태그 클로징. 오늘 하루 804는 5가지 얼굴로 우리를 만났습니다. 눈의 장엄함 아래 손끝에 기억이 남았고 물 위에서는 시간이 겹쳐 흘렀습니다. 길은 몸의 리듬을 보존했고 성곽은 균형을 되찾아 주었으며 사찰은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숲은 떨림으로 우리를 만졌고 종소리는 쇳소리로 시작해 목재의 둔탁함으로 끝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흙의 선물은 달콤하고 시원한 한 입으로 밤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오늘 익숙한 팔공산 안에서 낯선 감각들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바위의 얼굴 아래 목선의 균열, 손끝의 얕은 온기, 방곡지 수면의 잔상, 돌길의 마찰과 성곽의 평행 라인,
나무 껍질의 미세한 떨림과 벤치의 건조한 온기, 물소리의 저역과 과일의 바삭함. 이 모든 것이 하루의 박자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 않았고 길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다음 편은 팔공산의 심야 코스입니다. 낮과 밤은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우리는 빛과 소리를 뒤집고 같은 길을 다른 박자로 지나갑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만나러 갑시다. 당신과 저는 오늘 한 번의 완주로 5가지 얼굴을 새로 기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떠오를 얼굴은 오늘 손끝에 남은 온기와 함께 돌아올 겁니다.